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체크해 주시고 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 1번지입니다. 설날 마지막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월요일까지 계속 설날 연휴가 있는데요. 일단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 휴일로 지금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카톡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지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부터 해서도 계속 이제 카톡방에서 기사들을 자꾸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거의 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기사들이었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내일장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쭉 이제 흐름들을 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좀 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몇 시간 전, 한 두세 시간 전쯤에 이제 폐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섯 번째 확진자도 이제 나오고 있고, 각국 이제 주요 이제 대통령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중국 우한에서 이제 그 자국 내로 유입되는 이런 관광객들을 잘 처리하고 있다. 추가 확진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망자들도 거의 뭐 하루에 한 12명에서 15명 이렇게 계속 이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려감이 공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설 연휴 동안 어떻게 사태가 진행되어 왔고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한번 정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기사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 1월 24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1월 27일인데, 이제 거의 이제 설날 첫 이제 연휴 때, 이제 WHO에서 그때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로 선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WHO가 중국 내에서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아직 전 세계적인 그런 비상사태 선포 단계는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아마 주식시장도 조금 이제 그 우려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다음날 뉴욕 증시가 지금 우한 폐렴 공포 때문에 다우 지수부터 해서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전부 다 하락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다우는 조금 이제 소폭 이제 실적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나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상승 마감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없었다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우한 폐렴 공포로 계속 이제 몰아가다 보니까 지금 보면 유럽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 미국도 계속해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늘 뭐 네 번째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포 분위기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거의 오른 만큼 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이유를 찾는 거죠. 계속해서 하락해야 될 이유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들도 같이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원자재들도 약간씩은 이제 좀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설날 때 2%도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날 나온 거 이제 마지막 미국에서는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WTI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의 한 5% 이상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는 지금 WTI는 이번 주 7.5%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는 지금 하락 추세.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제지나 이런 이제 분석 보고서들을 좀 보면 보통 이런 지수들은 유가하고 거의 정비례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유가가 올라가면 지수도 오릅니다.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지수도 빠진다. 이게 이제 상관관계라고 해가지고 좀 연관성이 좀 커플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도 같이 이제 지수 빠지면서 같이 또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시장 상황 자체를 이제 단순하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그런 기름들이 이런 수요가 지금 이제 소비 심리가 일단 위축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바깥 활동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손 세정제나 아니면 갔다 오면 좀 잘 씻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다 외출을 좀 삼가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산재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부터 해서 뭐 다른 원자재들까지도 전부 다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금값 같은 경우에만 좀 같이 좀 이제 반대로 이제 오르고 있죠. 이제 경기 불안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값은 반대로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장중에 1545달러 이상까지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다가 지금 약간 좀 이제 소강을 보이면서 간 곳 있는데, 지금 휴장하고 있는 동안에 워낙에 또 이제 이런 폐렴 이슈들이 점점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금 관련된 종목들은, 그다음에 금 관련된 원자재, 이제 그런 원자재는 계속해서 또 좀 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이제 1월 26일, 그러니까 어제자 뉴스로 나온 거고요. 이때는 세 번째 이제 국내에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다. 그래 과도한 불안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민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금씩 진화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나오는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지금 퍼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서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명을 확진자가 넘어가면서 사망자도 누적 사망자가 56명 이상 나오게 됐고, 이게 지금 하루 그 당시만 해도 하루 15명 정도 계속해서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고, 이게 지금 오늘 뉴스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 이건 국내 이제에서 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고, 지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국내로 유입됐는데 아무도 감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5일 동안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와 접촉을 했느냐. 전에 중동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사람이 늦게 발견이 됐다. 그 확진자들이 그래 될 경우에 확진되기 전에 뭐 백화점도 가고 뭐 슈퍼도 가고 중간에 뭐 다른데 뭐 놀러도 다니고 식당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영향력을 다 퍼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불안감이 쌓이는 것처럼 지금 우한 폐렴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제일 최근에 나오는 이제 뉴스이기도 하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2,000 지금 744명, 아마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마 이제 3,000명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기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누적 사망자 8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일 전까지만 해도 56명이었는데 지금 80명, 거의 한 12명 이상씩 하루에 이제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중국 춘제 같은 경우에도 연휴를 원래 우리 설날랑 비슷하게 끝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2월 2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계속 이제 집안에만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소비재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 다른 이제 소비 심리들 기타 여러 가지까지도 연계를 해서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다는 거, 이제 집에만 있는 게 애국이다, 최악의 춘제다라고 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나 이런 그런 뉘앙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론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지금 뭐 미중 무역 합의도 잘 끝나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중동 문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끝나갔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건드릴 시간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이제 넘어가기 전에까지는 추가적인 뭐 어떤 뭐 갑자기 뭐 관세를 올려버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용히 넘어가는 무마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어, 뜻하지 않은 이제 증시에 좀 악재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지역에서 지금 뭐 중국의 뭐 어떤 발전소 뭐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생화학무기를 연구했던 그런 연구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음모론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문제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잠재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아마 시작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일단 1차적인 이제 결론들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 지금 뭐 분위기는 되게 지금 안 좋잖아요. 뭐 확진자도 2,000명씩 계속 그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사스 그리고 메르스, 우리나라에서도 중동 메르스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치사율에 대한 비교들이 좀 있는데, 지금 사스 같은 경우는 9.6%, 당시 나왔던 게 9.6% 정도 나왔었고, 메르스가 지금 34.5%,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3%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치사율이. 그래서 생각보다 치사율은 지금 사스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메르스에 비해서는 거의 뭐 11배 수준, 11분의 1이죠. 네.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화될 수는 있다고는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뭐 사망자로 다 이어지면서 완전히 그 옛날 패스트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완전히 다 죽어버린 그런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조심은 해야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실질적인 이제 그런 걱정거리들 그런 걸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나.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 이걸 좀 주식적인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해서 간다고 하면, 네, 주식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저는 원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네. 한 달 동안 정말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보니까 아마 이런 휴일 기간 동안에는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실제 제 예상과는 다르게 훨씬 더 지금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강세를 볼 것으로, 아마 급격한 강세를 좀 볼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한 50%에서 많게는 지금 80% 이상까지도 지금 상승을 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현재 과열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투자 경고거나,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추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후속주 개념, 그리고 후속주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게 당장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아예 지금 한 달 동안 올라가는 동안에도 소외받았던 종목들 말고,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한 50% 사이에서 급등이 나왔던 후속주들 위주로 이제 바톤 터치를 좀 하지 않을까. 네. 이 내용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게 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조금 수급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괜찮은 게 게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그런 스트리밍 관련주,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게 그렇게 빠를 것 같지가 않고, 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쪽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종목들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PSR 지수, 그 다음에
그 다음 PBR 이런 것들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들, 많이 올랐지만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아직 조금 덜 오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가치적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여기 나오는 이 종목들은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요 대한유팜 요걸 제외하고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그 인포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마주 분류에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네. 하나 정도 빠졌다고 하면 지금 제가 그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뺐는데, 클린앤사이언스는 뭐 아무래도 그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예,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아닌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 차트 부분들도 솔직히 수소전기차 쪽하고도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빼고 조금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종목들로 좀 하고자, 네, 일부 조정한 건 있지만 거의 한 99%는 네, 인포스탁에 나오는 그런 테마주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아닌 다른 종목들은 솔직히 조금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인포스탁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다 주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PSR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 대비 매출액 지수입니다. 요즘에 좀 다른 영상들도 저도 계속 참고를 해서 보고 있는데, 이 PSR 지수 가지고도 좀 많이 그 주식을 분석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봤는데, 실적으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퍼나 PBR인데, 퍼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약주들이 거의 다 이제 임상실험이나 이런 미래 가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회사보다는 앞으로 수익 날 것들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는 현재 나오는 수익 대비 주가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제가 위에서 보이는 게 이게 업종 평균입니다. 예, 업종 평균으로 지금 현재 퍼가 78배 정도 나오는 게 제약주들 내용들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PSR 같은 경우는 뭐 3.6 미만, 그리고 PBR 같은 2.6, 6점, 이거는 다른 내용들인데, 어쨌든 지금 뭐 PSR이나 PBR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중심으로 해서 나온 평균들이고, 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HTS들이 저보다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제약주의 평균 퍼를 가지고 비교를 한 부분들이고, 이 수치보다 낮은 경우에만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런 초록색들이 많을수록 좋다 라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한 달간의 주식수들은 수익률들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20거래일 기준으로 만든 것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80%, 진양제약 80%,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72% 진메텍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좀 봤을 때 나오는 이런 초록색이 많은 것들 위주로 해서 KM이라든지 하이텍팜, 그리고 뭐 삼진제약, 그리고 KPM테크, 그 다음에 백광산업, 서린바이오, 웰크론, 오공, 고려지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좀 적합한 것 같다. 뭐 매출액이든 수익 비중이든 뭐 아니면 장부가치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표에서 나오는 내용들인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합성지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합성지수라는 게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PER 값, 그러니까 퍼 값이랑 PBR 값을 서로 곱해서 뭐 한 22배 이하인 종목들을 찾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퍼가 너무 높더라도 PBR이 낮으면은, 아니면은 PBR 높더라도 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합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적이면서도 좀 정부가도 조금 더 과도하게 높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뽑을 때 나왔던 종목들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퍼가 조금 이제 중요도가 좀 낮은 부분들이라 생각해서 이 합성은 신규로 제가 PSR과 PBR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퍼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PSR은 매출액 가지고 만든 거라 보니까 비중 차이를 똑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적절하게 조합해서 생각해 본 게, 제가 6.6배 미만인 종목들, 그런 것들은 좀 괜찮지 않나 라고 해서 뽑아낸 것들이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을 이제 나중에 본다고 하시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
에서는 합격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고요. 지금 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황적인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런 분석적인 부분들 같이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차트적인 내용들은 제가 추가로 이제 내일장 아니면 오늘 뭐 저녁 계속 말씀드리면서, 차트적으로도 제 계좌들 종목들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봤고요. 좀 더 이제 차트적인 내용이나 수급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카카오톡방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오셔서 그 추가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하단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